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수 기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습 목표를 한번 네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치수 기입 원리와 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치수 기입의 배치 및 기입 방법을 실습을 통하여 도면에 적용하고 운영할 수 있다. 셋째, 물체의 가공 및 조립 기준에 필요한 각 부분의 치수를 기입할 수 있다. 넷째, 물체의 모양에 따라 치수를 수정하고 부품 번호를 기입할 수 있다. 이런 만약에 직사각형의 도면이 나왔을 때 치수 기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수 기입을 정면도에 주로 기입하겠죠. 이렇게 기입하고 세로 길이 기입하고 그 다음에 높이 길이 치수 기입하면 되겠죠. 이런 각각의 치수를 기입해야 어떻게 될까요? 가공자가 정확한 치수를 알고 그리고 나서 가공할 수 있겠죠. 이런 치수 기입이 없다면 일일이 측정해야 되고 기계 설계자와 가공자 간에 의견 충돌이 생겨서 물건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수 기입을 명확하고 그리고 KSB 규격에 의해 반드시 도면 치수를 기입해야 된다. 치수 기입은 정확하게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KSB 규격에 의하여 명확하게 도시에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 치수 기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59페이지입니다. 전부 다 59페이지 펼쳤나요? 지금 펼치지 않는 학생들은 책을 59페이지 펼쳐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치수 기입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기입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정확하고 알아보기 쉽도록 치수 기입 위치와 필요한 치수를 기입해야 됩니다. 위치 치수라면은 이 온이 있다면 중지선이 있고 이 온의 위치가 어딘지 표시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메밀이 띄고 들이 뚫고 또 메밀이 뚫고 길이 들이 뚫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치 치수를 표시하면 이런 표시가 되겠네요. 그리고 세로도 표시. 그리고 치수를 표시할 때는 반드시 이 중심선과 치수선 간에 1mm에서 2mm 정도 띄어야 됩니다. 띄지 않으면 이게 투상하는 사람이라든지 가공하는 사람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 치수는 크기 치수, 자세 치수, 위치 치수를 나타냅니다. 크기 치수는 이 온 지름이 얼마였는지 D 몇 미리 또는 파이 몇 미리로 나타내면 되겠죠. 또 직사각형 크기로 세로 길이로 이렇게 표시하고 가로 길이로 이렇게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빠진 치수가 있나요? 빠진 치수가 선생님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크기 치수, 길이, 높이, 두께 치수를 말합니다. 여기 보면 정면도 말고 우측면도가 빠져있네요. 우측면도에는 두께, 이 두께가 나오겠네요. 먼저 우측면도 그리면 이 중심선이 있겠죠. 온 센터가 있고 해칭을 해놓을게요. 해칭. 그리고 이 두께 표시해 두어야겠죠. 그러면 치수가 다 기입되겠네요. 이 온 같은 경우에는 이 온 지름 치수가 표시되죠. 네. 그 다음에 자세 치수나 위치 치수, 각도나 가로, 세로, 위치 치수값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치수 기입의 원리가 나와 있네요. 치수 기입의 원리. 보면 이게 등각도죠. 등각도 있고 높이, 길이, 위치, 두께, 위치. 지금 보면 여기 온에 위치가 빠졌네요. 그리고 이 위치로 빠졌죠.
그러면 위치가 표시되고 이게 뭐죠? 평면도에 각각의 위치를 표시하고 길이. 정면도에는 각각의 길이를 표시했네요. 이거 우측면도에는 두께 그리고 위치를 표시해야 돼요. 빠질 재수가 있나요? 빠질 재수를 선생님 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네. 각각의 우측면도와 평면도에 표시를 했네요. 치수기입의 일반적 오이는 정면도에 길이를 표시합니다. 대부분 정면도에 기입을 원칙합니다. 그 다음에 우측면도나 평면도에는 위치 치수를 표시합니다. 반드시 이걸 숙지해야지 나중에 기계제도 기능사 볼 때 감점 없이 명확하게 치수기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수기입 한 군데에 놓치거나 생략하면 감점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해 보면 설계자가 치수를 하나 놓치면은 가공자는 임의대로 치수를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치수 하나 생략하는 게 가장 큰 실수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공도 과정에서 치수 생략이나 치수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됩니다. 치수 기입 시 유의사항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중심선, 투상도의 구상선 또는 연장선들을 치수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면 치수기입 먼저 투상도로 했을 때 치수기입선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치수기입선을 나타낼 때 이 부분이 우리가 보조선이랍니다. 이런 보조선을 기준으로 치수기입을 나타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이 1번의 내용입니다. 2번 중심선 또는 중심선에 마땅히 위치해야 할 장소에 치선을 긋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이 중심선이 있으면 이 중심선을 가지고 투상도 내부의 도면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수치 위를 다른 직선이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도면이 이렇게 있으면 치수기입을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치수기입에 숫자가 10이 들어간다면 이렇게 해서 5로 나타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지우고 나타내야 됩니다. 숫자가 헷갈리기 때문에 가공자나 설계자가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수기입할 때는 투상면을 기준으로 물체의 특성에 맞게 겹치거나 교차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네 번째, 두 개의 치수선이 교차 또는 치수 보존서가 치수선이 교차되는 것을 주의합니다. 교차되는 거 주의하고 파선으로 치수선을 사용합니다. 않는다 보다고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도면이 있다고 보면 수문선으로 표시하잖아요. 이게 수문선으로 표시하는데 수문선 말고 여기서 우측면도 그리면 이렇게 외형선에 치수 기입을 하라는 말입니다. 외형선에 치수 기입을 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수문선을 나타내는 게 그 제도에서 또는 가공자 입장에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 수문선은 이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단면 처리해서 명확하게 외형선 나타내고 치수선을 기입하는 게 좋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수 기입의 원칙. 물체의 기능, 제작, 조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치수를 간단 명료한다고 해서 생략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명료하게, 이게 반복 없이. 이 반복이나 무슨 말이냐면 정면도에 치수 기입을 했는데 이
이쪽 우측에 같은 형상에 똑같은 치수를 기입하면 가로를 해줘야 되는데 이 가로 같은 경우에는 형상 고차라든지 치수 공차했을 때만 표시하고 대부분 똑같은 중복 치수는 생략합니다. 둘째, 물체의 크기, 자세 및 위치를 가장 명확하게 어디? 정면도에 나타냅니다. 도면에 나타난 치수는 특별한 명식 없는 한 다듬지 치수로 기입합니다. 보면 차후 시간에 우리가 다듬지 치수를 가르칠 것인데요. 보면 가공 치수라든지 여유 치수를 없이 명확한 치수를 기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중복을 피하고 배표 주세요. 중복하면 안 됩니다. 계산해서 구할 필요가 없도록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면이 이렇게 있다면 복잡한 현상이 있을 때 이쪽 길이와 이쪽 길이를 나타내야 되는데 만약에 이쪽 길이 없이 이렇게 나타내면 이쪽 치수를 계산해야 됩니다. 이 계산하다 보면 실수가 있고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자는 가공자를 배려해서 계산 없이 명확하게 표시해야 됩니다. 설계자만 치수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리고 알 수 있다고 해서 좋은 도면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쉽고 빠르게 계산하지 않도록 치수를 기입해야 됩니다. 보면 다섯 번째, 주투상도에 집중한다 말했죠. 관리 치수는 한 곳에 모아서 기입합니다. 위치 치수라든지 그리고 크기 치수가 위치 치수는 측면도나 평면도에 나타내 있고 길이 또는 형상의 치수는 반드시 주투상도에 기입해서 가공자나 설계자가 한눈에 보도록 해야 됩니다. 공정별로 배열을 분리하여 기입합니다. 참고 치수에 대하여 치수 수치에 가로를 붙입니다. 선생님이 이전에 말했던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에요) 책을 반드시 펼쳐보기 바래요. 치수 기입의 요소, 초상도를 구성하는 점, 직선, 평면 등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하여 길이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치수가 적용되는 구간은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으로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치수 기입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는 도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치수 기입의 요소는 반드시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치수 기입의 요소, 치수 숫자, 길이 치수. 정자로 치수선의 중앙 위에 치수선이 약간 띄워서 평행하게 표시합니다. 보면 정자로 표시하죠. 정자로 안 하고 이렇게 선생님같이 필기체로 하면 가공자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고딕체로 이렇게 고딕체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치수선과 숫자 간에는 2mm 정도의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딱 붙었으면 치수 숫자를 이해하기 힘들겠죠. mm를 표시합니다. 25mm라고 다 표시하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반드시 이 두 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숫자가 1100m일 때 100m면 얼마죠? 하나, 둘, 셋. 그러니까 10만이네요. 간혹 가다가 이게 콤마를 찍는 경우가 있는데요. 콤마는 제도에서는 찍지 않습니다. 숫자 그대로 10만 나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콤마를 찍음으로써 이 점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콤마를 찍지 않습니다. 각도지수. 일반적으로 도, 단위, 기미, 분미, 초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 분, 초를 표시할 때 숫자 오른쪽에 도, 분, 초를 기입합니다.
각도를 라디안 단위로 기입하는 경우에는 라디안으로 표시합니다. 보통 도를 많이 표시합니다. 숫자와 문자. 치수 숫자의 소수점. 아래쪽에 점으로 하고 숫자 사이에 적당히 띄어서 중간에 약간 크게 짝습니다. 치수 문자는 자릿수가 많은 경우 세 자리마다 사이에 적당히 띄우고 콤마를 찍지 않습니다. 별표 띄우라고 했습니다. 띄우고 숫자 문자 고디체 중요하죠. 크기는 도면의 크기와 토상도 크기에 따라 알맞은 크기와 굵기로 선택합니다. 치수선, 물체의 치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선입니다. 물체의 토상도가 있으면 이 선을 치수선이라고 합니다. 이 선을 치수선이라고, 이 선을 보조선이라고, 이쪽에 2, 3mm 나온 거를 연장선이라고 합니다. 이쪽이 치수선, 치수선을 긋기 위한 보조선, 그리고 연장선. 가는 실선 양끝을 살펴 붙여 외연선과 구별하도록 평행하게 긋습니다. 이게 가는 실선. 이쪽 선이 외형선. 치수선은 다 가는 실선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외형선에 1에서 2mm 띄고 표시합니다. 반드시 알기 바랍니다. 치수 보조선, 외조선과 약간 간격을 띄워 가는 실선을 그때 치수선을 약간 초과해서 그립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물체의 투상이 있으면 띄고 표시하고 이쪽에서 표시하고 이쪽 연장선도 2에서 3mm 정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지선과 인출선, 지시선, 동그라미 치고 대표, 구멍의 치수나 가운법, 지지선, 부품 번호 등을 기입하기 위하여 쓰이는 선입니다. 치수선이나 치수 보조선과 같은 가는 실선, 지지선의 경우 60도를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30도, 45도를 사용합니다. 보면 축 같은 경우 축은 한번 내도 들어보겠습니다. 축 같은 경우 항상 지지선이 들어갑니다. 지지선에 보면 KSB에 따라서 양센터를 한다. 양센터 작업 이렇게 표시해야지 가공자가 KS 규격에 맞춰서 60도 간격으로 양센을 하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형상이 있을 때 이 지시선을 사용해서 2파이 6 원이 2개 있다. 6파이 원이 2개 있다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치수 기박이 깔끔하고 치수를 표시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가공자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출선입니다. 절도에서 부품 번호 등을 기입하거나 설명하기 위하여 투상도에 이끌어내는 선입니다. 인출선 끝에는 약 0.7에서 1.4mm 점을 붙입니다. 치수 보조 기호입니다. 크기, 치수, 자세 치수, 위치 치수, 선생님 세 가지 있다 했죠? 크기, 자세, 위치 치수. 사용되는 기호입니다. 문자나 그림을 만들어진 기호이며 치수와 같이 사용합니다. 여기 보면 파이가 있죠? 파이가 뭐죠? 파이가 지름을 나타냅니다. 이 R 있죠? R은 레디우스라 해서 반지름을 나타냅니다. 이 네모 15는 뭐나요? 이 네모 15는 정사각형입니다. 네모 15 같은 게 정사각형일 때는 네모 15로 합니다. 파이 50 지름,
또 이것도 30 있네요.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밀링으로 가공하겠죠. 보면 이쪽에 밀링으로 가고 있네요. 이쪽도요. SR은 뭐나요? SR은 9입니다. S가 스피디얼, R이 레디우스, 9의 반지름입니다. 이거는 9의 지름이겠네요. 반드시 보조기호를 알아야지 치수를 이해할 수 있고 크기에 맞게 치수에 맞게 가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조기호를 숙지하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게 나오네요. 별표 5개. 한번 선생님하고 다시 읽어볼까요? 치수 보조기호예요. 시험에 곧장 잘 나옵니다. 지름은 파이. 하나 예를 든다면 파이 30. 지름이 30인 겁니다. 반지름 R. 레디우스 반지름 20. 즉 지름이 40이겠죠. 정사각형은 스퀘어. 사각형을 표시합니다. 정사각형 가로 세로가 30mm. 9의 지름 스피어 파이. 스피어 파이 9의 지름이 30mm다. 9의 반지름 스피어 R. 레디우스 9의 반지름이 30. 언어 표시입니다. 두께 할 때는 thickness 7mm 두께가 됩니다. 45도 대부분 못하기는 45도 합니다. C2 하면 가로와 세로가 2mm에 못하기 45도가 되어 있다고 알면 됩니다. 이게 20mm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치수입니다. 오차가 없는 치수입니다. 오차가 있으면 안 되는 치수를 위치 치수를 표시할 때는 끼워 맞춤이 있구나를 알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mm 오차도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치수할 때 중복 치수하면 안 된다 했죠. 만약에 부득이하게 중복 치수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가로를 나타냅니다. 깊이는 치수 앞에 붙입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제 동영상을 보고 과제 제출방에 과제를 반드시 과제는 댓글로 등록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과제 제출방에 글을 쓰는 친구가 있는데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